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요, 이 자료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처음에 AWS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핸즈온 들어가서 오늘은 네트워크 환경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가상 서버 구축한 다음에 간단한 웹서버 설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AW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WS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AWS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 AWS는 더 빠르게, 더 간단하게, 그리고 더 비용 효율적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사용자분들에게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WS에는 뭐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도입할 때 필요한 네트워크라든지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인프라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기계학습이라든지 데이터 분석과 같이 특정 기술에 특화된 기능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간단하게 네트워크랑 서버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AWS의 특징, 장점으로는 이제 그 다양한 보안 기준이나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높은 보안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또 세계 각국에서 여러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도 안심하고 AWS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AWS에서는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전 신청이나 수속 같은 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서버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세우고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뭐 필요한 성능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정 같은 거를 변경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특히 이제 사용한 만큼만 요금이 발생하는 종량 가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비즈니스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AWS에 대해서 그 보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AWS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보안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AWS와 고객 양쪽에서 보안 대책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설정을 예를 들어 뭐 OS나 미들웨이나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클라우드를 물리적으로 운영하고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AWS와 사용자 측 양쪽에서 보안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온프리미스보다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AWS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이나 뭐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은 AWS 환경이나 혹은 AWS에서 구축한 서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 접속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OS나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성 패치 등을 에 대한 보안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온프레미스 이제 AWS도 어쩔 수 없이 예기치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서버나 다른 서버를 포함해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백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은 백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AWS 측에서 뭐, 그러니까 재해로 인한 데이터 센터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원인 모를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뭐, 엄청 드문 일이지만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 혹은 사용자 측에서 뭐 조작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백업을 실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핸즈온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네트워크 환경 생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에서는 AWS의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인 VPC를 생성합니다. 아마존 VPC가 뭐냐면요. 아마존 VPC는 AWS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VPC는 정확히 말하자면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이고요. AWS 계정 안에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 안에 가상 서버인 VPC라든지 다양한 AWS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VPC가 필요하지 않은 AWS 서비스도 있기는 한데요. 오늘 구축할 예정인 이 가상 서버인 EC2 같은 경우는 꼭 VPC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VPC, 이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리소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VPC는 이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최대 단위의 리소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카운트에 여러 개의 VPC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VPC를 하면 이거는 하나의 VPC가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개 생성을 한다고 해서 그 서로 통신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VPC는 사이다 주소를 설정을 하고요. 이 사이다 주소를 설정을 해서 VPC를 설정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이 가상 서버 서비스인 EC2를 이 VPC 안에 생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안에 직접 배치를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안에 서브넷이라는 리소스가 있어서 그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그 안에 서버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서브넷이란 무엇이냐면 서브넷은 각종 리소스를 배치하기 위한 이 네트워크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VPC에 사이다 주소를 설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주소에서 분할해서 서브넷의 사이다 주소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예시에서는 192.168.0.0/16이라는 사이다 주소를 설정을 했다고 하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이다 주소에서는 서브넷 사이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이다 주소에 포함되는 주소를 이렇게 조금 떼와가지고 할당하는 형식으로 서브넷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조금 이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AWS 계정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개의 VPC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VPC는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추가 설정 없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VPC 간의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VPC 안에는 여러 개의 서브넷을 설치할 수 있고요. 이 서브넷은 이제 VPC 안에 생성을 하는 네트워크 단위인데요. 이 서브넷 안에 이렇게 가상 서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PC 상 바로 그 서브넷 안이 아니라 그냥 VPC 바로 안에 직접적으로 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구축을 하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브넷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해서 인터넷과 직접 통신이 가능한 서브넷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해서 인터넷과의 직접 통신이 금지된 서브넷이 있습니다. 이제 퍼블릭 서브넷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개되는 웹서버나 뭐 혹은 이 프라이빗 서버넷 안에 있는 인터넷과 직접 통신이 금지된 서버넷 안에 있는 서버에 액세스 접속을 하기 위해서 발판 서버, 그러니까 베션 호스트처럼 사용하는 서버를 배치하기 위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직접 통신을 할 필요가 없는 사내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을 좀 그림으로 알아보면요. 요게 퍼블릭 서브넷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프라이빗 서브넷이거든요. 이 퍼블릭 서브넷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있는 서버는 인터넷과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라이빗 서브넷은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서브넷 만약에 접속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서버에서 이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접속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VPC 안에 있는 서브넷들은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신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차이점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그 CM 서포트 담당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VPC를 구성하는 리소스가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I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는요, VPC 안에 있는 리소스가 인터넷과 통신을 하기 위한 출입구입니다.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 하나당 하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리소스도 있는데요. 이 라우팅 테이블은 이 서브넷 안에 있는 서버가 이 외부 환경과 통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 경로, 라우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을 향한 통신은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경유해 주세요라는 이 라우팅이 포함이 돼 있으면 통신을 할 때 실제로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리소스이고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 퍼블릭 서브넷에 그 EC2 하나가 있습니다. 이 EC2에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이 EC2에서 트래픽을 이렇게 VPC의 내부 라우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VPC 내부 라우터는 여기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이 라우팅 정보, 라우터 정보를 읽고서 이 트래픽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라우팅 테이블에 아마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대한 그 정보가 적혀 있겠죠? 정의되어 있겠죠? 그럼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이랑 통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 옆에 있는 이 서브넷에 있는 VPC에 접속을 하고 싶어도 똑같이 먼저 VPC 내부 라우터에 트래픽을 보내고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에 정의되어 있는 걸 그 정의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EC2에 트래픽을 보내는 흐름으로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이거 말고도 VPC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있고 굉장히 많은 추가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요. 오늘은 초급 설명이기 때문에 이 이외의 정보를 이제 드리게 되면 좀 머리가 어지러울 것 같아서 오늘 핸즈온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VPC 실제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핸즈온에서 생성하는 그 VPC 구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엄청 심플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PC 하나랑 서브넷 하나, 서브넷은 인터넷이랑 통신이 가능하도록 퍼블릭 서브넷으로 생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 퍼블릭 서브넷 하나, 그리고 인터넷이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하나, 그리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라우팅 정보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도 하나, 이렇게 네 개, 네 개의 리소스를 생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WS 콘솔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조작 방법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절차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줌 채팅 기능으로 CM 서포트 담당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으로 이제 AWS 환경에 로그인을 해볼까요? 저희가 그 오전에 보내드린 파일 중에서 AWS 로그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파일이 있는데요. 거기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저희가 그 콘솔 로그인 URL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입력해드렸습니다. 그 URL을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셔서 로그인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로그인 파일에 저희가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사용자 이름이랑 암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입력해서 AWS 환경에 로그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URL을 통해서 브라우저 들어가시면 이 계정 아이디는 미리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 아이디는 그대로 그냥 두시고 이름이랑 요 암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콘솔 홈 페이지가 표시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VPC 같이 구축을 할 건데요. 저도 같이 구축을 하고 싶어서 환경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콘솔 홈에서 이 검색창 부분에 VPC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이 VPC라는 서비스 이름을 클릭하면 그 VPC의 콘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대시보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AWS는 전 세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되게 여러 가지 리전이 존재를 합니다. 그 나라당 리전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도쿄 리전이라 도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모아둔 걸 도쿄 리전이라 한다든지 뭐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모아둔 걸 서울 리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리전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오늘 서울 리전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리전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서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서울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리전 이름을 클릭하시면 되게 여러 가지 리전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서울을 클릭을 하셔서 서울로 설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서울 리전에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VPC 작성을 하겠습니다. VPC 생성은요. 여기 대시보드에서 여기 오렌지색, 위에 오렌지색 버튼, VPC 생성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VPC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설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하나씩 같이 설정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왼쪽에서는 VPC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오른쪽은 내가 설정한 부분을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설정할 건데, 먼저 오늘 설정할 리소스는 그 VPC, 서브넷, 인터넷 게이트웨이, 루트 테이블 다 같이 한 번에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VPC만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VPC 등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름 태그 생성할 건데요. 이름 태그는 이제 이 리소스들의 이름을 태그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동 생성이 클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자동 생성을 클릭을 없애면 이렇게 VPC 하나당, 서브넷 하나당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태그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귀찮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 생성으로 해가지고 태그 이름을 핸즈온 다시 이름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성이 임이기 때문에 핸즈온 찍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보기도 이름이 이렇게 VPC,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인터넷 게이트웨이 다 핸즈온 림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IPv4 사이다 IP 주소는요. 기본값 10.0.0.0 슬래시 16 이대로 설정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 IPv6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테넌시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용 영역 개수를 설정을 할 건데요. 오늘은 한 개를 설정을 할 겁니다. 이 가용 영역이 어떤 거냐면요.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가 서울. 서울에는 사실 AWS가 숨겨놓은 다양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정확한 위치는 사용자는 알 수 없고요. AWS가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 C라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 센터를 AZ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를 왜 이렇게 따로 위치를 시켜놨냐면요. 예를 들어 뭐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 지진이 나서 혹은 홍수가 나서 이 C 부분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나머지 B와 C를 통해서 그 C에 있던 웹 서비스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지되지 않도록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여러 지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가용성 좋은,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 센터에 에러가 발생했어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여러 AZ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은 간단한 네트워크 환경이기 때문에 가용 영역은 하나로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정이 되셨으면 다음엔 그 서브넷 개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퍼블릭 서브넷 한 개를 생성을 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1 선택해 주시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구축하지 않습니다. 0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블록은요,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이번 행정에서는 자동으로 할당되는 그 주소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AT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들어가는 서버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없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VPC 엔드포인트도 없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서 이게 왜 없음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름 옆에 있는 정보를 클릭해 보시면 AWS에서 정의해 놓은 이 설정이 어떤 내용인지, 이 설정을 하면 뭐가 되는지가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직접 사용을 하실 때는 궁금하시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DNS 옵션은요, 그대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디폴트 상태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VPC 하나, 서브넷 하나, 라우팅 테이블 하나, 인터넷 연결. 이게 그 인터넷 게이트웨이입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PPT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VPC 대시보드에 이 오렌지 버튼으로 VPC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생성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VPC 세부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은 VPC, 서버넷, 인터넷 게이트웨이, 루트 테이블 다 함께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VPC 등, 생성 리소스에서는 VPC 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태그는 자동 생성이 클릭되어 있는 디폴트 상태에서 핸즈온 다시 그 다음에 이름이라든지 자기 이름이라든지 네,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Pv4 사이다 주소는요. 그냥 디폴트 상태로 10.0.0.0 슬래시 16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IPv6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 없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넌시도 기본값 설정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가용 영역 하나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AZ 수도 하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은 1개, 프라이빗 서브넷은 0개, NAT 게이트웨이, VPC 엔드포인트 둘 다 없음 선택을 해주시고 DNS 옵션은 둘 다 체크한 상태로 미리 보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 형태로 되는 걸 확인을 하시면 VPC 생성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VPC 생성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초록색이 된 게 생성이 완료된 거거든요. 얘가 생성이 다 완료가 되면 이 맨 위에 성공이라고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좀 키워드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시면 VPC 생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이 VPC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실제로 이번에 생성한 VP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저희가 생성한 대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동하시면 리소스 맵이 있어서 이 리소스 맵에서 저희가 작성한 리소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거 보시면서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라우팅 테이블 한 개 생성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 별거 아니기는 한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 라우팅 테이블이 이제 저희가 생성한 거는 요 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고요. 요 밑에 있는 아이는 그냥 기본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VPC 생성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근데 이번 환경에서는 요 기본 라우팅 테이블은 뭐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리소스 맵에서 이렇게 이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색깔이 변하는데 여기 오른쪽 이 아이콘 클릭을 하시면 그 아이콘에 대한 리소스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어떤 리소스인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서브넷이고 뭐 예를 들어 어떤 AZ에 있고 어떤 라우팅 테이블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거를 그리고 어떤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이 왼쪽으로 보시면 되게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거든요. 그 메뉴들이 있거든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작성한 리소스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임 태그가 붙어 있는 애들이 저희가 작성한 아이들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네트워크 환경은 생성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가상 서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가상 서버인 EC2를 생성합니다. 이제 EC2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구축을 들어갈 건데요. 이 아마존 EC2란 AWS 상에서 가상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윈도우나 리눅스와 같이 OS가 설치된 가상 서버. 이제 AWS 상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버를. 이 가상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이 OS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OS가 없는 가상 서버는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필요할 때 바로 생성해서 이용하고 불필요해지면 바로 삭제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펙이 있어서 CPU나 메모리, 디스크 용량 같은 거를 자기가 원하는 스펙으로 유연하게 설정을 하고 또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세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OS 종류와 그 버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뭐 윈도우 서버인지 아마존 리눅스 사용을 할 건지 혹은 그 외에 리눅스 OS 뭐 우분투라든지 이런 그 종류를 사용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종류를 선택을 하고 나서는 버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윈도우로 치면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건 2019라든지 2022라든지 2025 이런 식으로 AWS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OS 종류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OS 종류와 버전을 선택을 했으면 다음으로는 가상머신 스펙을 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스턴스 타입을 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스 패밀리입니다. 이 인스턴스 패밀리는 용도에 따른 대략적인 스펙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뭐 밸런스 좋은 범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M 계열이라든지 뭐 CPU 중시하는 C 계열이라든지 메모리 중시를 하는 R 계열이라든지 자신의 서버가 어떤 스펙이 중요한지 그거에 따라서 이 인스턴스 패밀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패밀리를 결정을 했으면 다음으로는 인스턴스 클래스를 결정을 합니다. 인스턴스 클래스는 이 패밀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패밀리에 대한 또 세대가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M계열로 설명을 드리면 이 M계열 패밀리에 대한 세대가 뭐 지금 한 7, 8까지 나왔는데 7, 8, 6, 5, 4 이런 식으로 세대가 있고요. 그 크기가 클수록 최신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CPU 종류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텔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종류를 사용할 건지도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기까지 결정을 다 했으면 이 인스턴스 사이즈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스턴스 사이즈에서는 이 CPU랑 메모리를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선택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정확한 개수는 AWS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즈를 나노, 마이크로, 스몰, 미디엄 이런 식으로 고릅니다.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M6i.large 이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거는 이제 M 계열, 범용 계열의 제6세대, 6이라는 숫자가 있죠. 6세대, 범용 계열의 6세대 인스턴스 타입 클래스고요. 그리고 I라서 인텔 CPU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라지를 보면 라지니까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스펙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AWS 공식 페이지에 EC2 인스턴스 유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M6i 라지를 한번 보면 여기 알파벳으로 M6i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인스턴스 CPU 개수라든지 메모리가 몇 기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시로 든 거는 M6i 라지인데요. 이거는 CPU가 두 개가 있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8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타입을 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타입까지 결정을 하셨으면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건 가상 머신의 디스크 종류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상 머신의 디스크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EBS라는 서비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알파벳이 좀 못생겼죠? EBS라는 서비스가 이 가상 머신의 디스크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EC2 플러스 EBS를 생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생성을 하고 나서 저희가 또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상머신의 디스크 종류와 용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볼륨 타입은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범용 SSD라든지 이거는 이제 좀 이걸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게 가격이랑 성능의 밸런스가 좋고 좀 이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서버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범용 SSD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조금 완전 고성능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죄송합니다. IOPS SSD 요거를 사용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거는 좀 추가 비용이 좀 있어서 네. 조금 이제 완전 고성능의 서버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른 복수의 여러 개의 SSD라든지 HDD 같은 볼륨 타입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걸 처음에 지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변경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서버를 백업해서 복원을 할 때 볼륨 타입을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초에 설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타입을 사용을 할지 결정을 잘 하시고 생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입까지 생성을 했으면, 선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볼륨 사이즈, 용량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용량은 기기바이트 단위에서 지정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용량 같은 경우는 동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부 OS 종류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확장을 하는 건 가능한데, 볼륨 사이즈 축소를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의점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EC2 인스턴스 생성을 하기 위해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스텝에서 생성할 부분은요, 요 이시트 인스턴스, 요 부분입니다. 이 한 대 생성을 할 거고요. 요 생성을 할 때, 먼저 OS 종류는 오늘은 아마존 리눅스 2023, 이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은 T2 마이크로를 사용을 할 건데요. T2 마이크로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T2가 이 범용 계열의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요거를 화면을 좀 키워드릴게요. 이 T2 인스턴스는요. 지금 오늘 사용할 게 T2 마이크로 타입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가 하나입니다. 메모리도 1GB입니다. 네, 굉장히 작은 그 범위의 작은 규모의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대부분 테스트용, 검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방 환경에서 T2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추천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좋은 다른 인스턴스 타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T2는 테스트용으로 정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타입이기 때문에 오늘은 테스트용으로 T2 마이크로 타입을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EBS는 그 GP3 이게 표준이기도 하고 또 범용이기도 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P3 사용을 하고 볼륨 사이즈는 8GB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설정을 할 건데요. 저랑 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 요 검색창에 이번에 아까는 VPC였는데 이번에는 EC2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되게 여러 개 나오고요. 그중에서 가장 윗부분에 EC2 클라우드 가상 서버라고 나와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가상 서버 시작 부분에 이 인스턴스를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대시보드를 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저는 대시보드 보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그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걸어놔서 혹시 여기 그 에러가 뜰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근데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EC2 인스턴스 설정 생성을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리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이 리전이 서울 리전으로 설정이 돼 있어야지 저희가 리소스를 잘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리전으로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서울로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끝나셨으면 인스턴스 작성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오렌지 버튼으로 이 대시보드에 인스턴스 시작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클릭을 하시면 그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너무 크게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왼쪽에는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오른쪽에는 그 설정한 거의 요약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시면 지금부터 설정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은요, 저희가 어떤 서버인지 알기 쉽게. 사실 이거 설정하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추가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VPC 생성한 것처럼 핸즈온 짝대기, 그 다음에 이름 짝대기 EC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아까 VPC랑 똑같이 제 성인 님 이거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이름 태그까지 입력 끝나셨으면 밑에 가시면 OS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OS는 이제 저희는 아마존 리눅스 이번에 사용을 할 거고요. 이 OS 리눅스 사용을 할 건데 여기서 또 버전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버전 선택을 이 아마존 다양한 그 AMI가 있어서 이 AMI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 설정
이 아마존 리눅스 2023 AMI. 요거 AMI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OS는 아마존 리눅스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바로 밑에 있는 AMI는 아마존 리눅스 2023 AMI라고 적혀 있으시면 됩니다. 사실 기본 설정이라서 변경할 필요가 사실 없을 거예요. 아키텍처도 요 64비트에 이 X86 이걸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갑니다. 네, 여기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할 인스턴스 유형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검색을 T2를 하셔서 T2를 클릭을 하셔서 하시면 이 T2에 관련된 인스턴스 타입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사용할 T2 마이크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설정이 됩니다. 오늘은 사실 기본으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검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페어는요, 그 키페어 없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서버에 SSH 접속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로그인 정보 같은 그 키 같은 건데요. 열쇠 같은 건데요. 사실 그 키페어 설정을 하는 걸 아주 네, 아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키페어를 사용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지 않을 거기도 하고, 이것까지 생성을 하고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초급인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그 서버 생성을 하셔서 나중에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 키페어 설정은 사용하시든 사용하지 않으시든 설정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할 건데요. 이 네트워크 설정 지금 여기 서브넷 같은 부분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정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근데 지금 VPC가 그 기본 VPC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VPC를 따로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환경, 그 VPC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핸즈온으로 시작되는 리소스가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서브넷은 저희가 VPC를 생성을 할 때 서브넷을 한 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생성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작성한 서브넷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그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퍼블릭 IP 자동 할당 부분이 지금 비활성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퍼블릭 IP를 할당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설정하는 항목인데 저희는 이번에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을 생성을 할 건데요. 이 보안 그룹을 새로운 보안 그룹을 생성을 해서 이름을 아까처럼 핸즈온 짝대기 이름 짝대기 SG 이게 세큐리티 그룹의 약자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부분을 제 성인 림으로 바꾸고 핸존 짝대기 림 짝대기 SG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밑에 설명은 똑같이 이름이랑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인바운드 그룹이 요 그룹이 규칙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제거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오른쪽에 제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지 구성을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스토리지 타입을 GP3로 하고 볼륨 사이즈를 8GB로 하기로 했어요.
지금 8GB에 GP3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기본 설정이라서 아마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약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어떤 AMI, 그러니까 어떤 OS의 어떤 버전으로 이 서버를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떤 유형을 가진 서버를 만들 건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못 따라오신 분을 위해서 PPT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대시보드에서 오렌지 버튼,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EC2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름은 임의로 아무거나 사실 핸즈온 짝대기 이름 짝대기 EC2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OS는 이 기본적으로 사실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OS 그 종류는 아마존 리눅스 선택을 해주시고 AMI는 아마존 리눅스 2023 AMI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도 확인을 해주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이제 인스턴스 타입은 저희가 T2 마이크로로 작성을 하기로 했죠. T2 마이크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키페어는 키페어 없이 속행, 키페어 없이 계속 진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키페어 없이 선택을 하는 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보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무조건 설정을 하는 걸 추천은 드리지만 이번 핸즈온에서는 이제 바로 생성하고 삭제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은 여기 오른쪽에 편집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아까 휴식하기 전에 작성했던 네트워크 환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VPC는 핸즈온으로 시작하는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 선택해주시고 서브넷은 아마 VPC를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퍼블릭 IP는 활성화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활성화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에서 또 보안그룹 설정은 새로운 보안그룹 설정을 새로운 보안그룹 생성을 선택한 상태에서 보안그룹 이름을 똑같이 핸즈온 짝대기 이름 짝대기 S0 입력을 해주시고요. 설명도 똑같이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바운드 보안그룹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그룹을 나중에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설정은 8GB에 GP3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인스턴스는 구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뭐 고급 세부 정보 같은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스턴스 시작, 오른쪽에는 인스턴스 시작 누르겠습니다. 네, 인스턴스 성공 누르면 지금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요 초록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으면 왼쪽 이제 밑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모든 인스턴스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제가 생성한 이 인스턴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성한 게 이거거든요. 이 핸즈온으로 시작하는 이 리소스. 요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인스턴스 상태가 실행 중으로 돼 있으면 실행 중으로 이제 곧 바뀔 거예요.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요 작성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초에서 수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 PPT처럼 인서트 상대가 실행 중이고 상태 확인이 이 2분의 2개, 2분의 2개 검사 통과라고 표시가 되면은 이제 생성이 완료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 검사가 초기화이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기까지 조금 이제 접속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PPT로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EC2 인스턴스가 생성하고 나서 이 인스턴스, 그러니까 가상 서버에 접속을 하는 방법은 사실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EC2 인스턴스 커넥트라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세션 매니저라고 해서 프로토콜을 SSH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AWS 내부의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서버에서 접속할 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SSH 클라이언트 접속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EC2 인스턴스 커넥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요건 이제 SSH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어떻게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특징으로서는 뭐 AM 사용자에 의한 인증이 필요하고, 뭐 보안 그룹 설정이 필요하고, 뭐로 접속이 가능하고, 이런 특징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해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정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AWS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AWS 관리 콘솔로 접속을 합니다. 그럼 이 관리 콘솔 측에서는 SSH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 EC2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EC2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EC2를 감싸고 있는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는 보안그룹이라는 아까 저희가 설정했었죠. 새 보안그룹 생성하기 이런 거 눌렀었죠. 그것처럼 이 보안그룹이 EC2를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C2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안그룹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허가 받는 과정을 저희가 같이 지금부터 할 겁니다. 네, 일단 서버 구축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상태 검사 요렇게 2분의 2개 검사 통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서버 구축 완료된 겁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이제부터 이제 보안그룹에 대해서 생, 그, 설정을 할 건데, 보안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EC2 등 여러 AWS 리소스에 설정을 하는 방화벽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얘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바운드 그룹, 그러니까 모든 EC2로 들어오는 모든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모두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요 보안 그룹에 이 IP 주소랑 통신 포트를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두면 여기 적힌 접속의 경우만 허가를 합니다. 이 EC2에 들어오는 접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EC2의 뭐랄까 문지기 같은 역할이죠. 적힌 사람은 들여보내고 안 적힌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는다. 이런 그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용할 EC2 인스턴스 커넥트 서비스는 요 SSH 그러니까 22번 포트로 EC2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SSH 22번 포트를 지금 보안 그룹에 허가를 시켜줄 거고요. 그때 사용하는 IP 주소 같은 경우는 저희의 IP 주소를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콘솔 화면, 그러니까 콘솔 서비스에서 이 AWS 내부에서 SSH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EC2 인스턴스 커넥트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를 추가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서울 리전 같은 경우는 요 13.209.1.56 슬래시 29 요거의 IP 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EC2 이 콘솔 페이지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요 EC2 콘솔 페이지 화면인데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뭔가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네트워크 및 보안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보안 그룹이라는
그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 그룹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안 그룹 리스트, 지금 존재하는 보안 그룹 리스트가 존재하고요. 여기 이름을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핸즈온 저희가 아까 작성한 핸즈온으로 시작하는 보안 그룹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안 그룹 이거 보안 그룹 요거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여기 네, 체크를 하면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 여기 보안그룹에 아이디 클릭을 하시면 이 보안그룹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바운드 규칙, 요게 이제 EC2 인스턴스에 들어오는 접속을 제한 허가하는 규칙을 여기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에 아무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성한 EC2는 모든 접속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규칙을 하나 추가를 시켜줄 거고요. 이 인바운드 규칙에 표의 오른쪽 부분에 인바운드 규칙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클릭을 해주시면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칙 추가를 하나 눌러주시고요. 유형이 그 프로토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유형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검색창에 SSH 누르면 나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포트 범위가 22번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소스를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소스에 이제 아까 봤던 그 IP 주소 설정을 할 거거든요. IP 주소가 뭐냐면 이겁니다. 서울 리전의 13.209.1.56/29 이거를 입력을 해줍니다. 잠시만요. 이 IP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 그 블록 형태로 되면 지금 설정이 된 상태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13.209.1.56.29 요 그 IP 주소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설명을 저는 이번에 EC2 인스턴스 커넥트라고 입력을 일단 해주겠습니다. 이건 사실 입력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 보안 그룹을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규칙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규칙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을 누르면 아까는 규칙이 없었는데요. 지금 한 개 새로 생겼습니다. 유형이 SSH고요. 포트 범위가 22. 그리고 소스가 저희가 설정한 대로 13으로 시작하는 소스고 설명에 제가 아까 추가한 EC2 블라블라 이렇게 설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EC2 인스턴스 접속을 하기 위한 보안 그룹의 설정이 완료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요 메뉴에 보안 그룹 메뉴 있습니다. 보안 그룹 메뉴에 오셔서 저희가 이번에 작성한 핸즈온으로 시작하는 보안 그룹의 아이디 클릭해 주시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아이디에서 인바운드 규칙의 편집 규칙 편집 클릭해 주시고 규칙 추가하셔서 SSH 사용자 지정으로 하고 저희가 여기 이 IP 주소 입력을 한 다음에 설명은 선택으로 입력을 하시고 규칙 저장하면 다음과 같이 규칙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규칙 추가되셨으면 이제 실제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EC2 인스턴스에 다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 메뉴 부분에서 인스턴스라고 적힌 메뉴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이 저희가 생성한 인스턴스의 리스트가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거 체크가 안 돼 있으시면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다시 로그인 한번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이 위에 보면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연결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인스턴스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을 할 거는요, 이 EC2 인스턴스 연결에 연결 유형을 EC2 인스턴스 커넥트를 사용해서 연결. 요거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다른 거는 굳이 편집할 뭔가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연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탭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새 모양 나오면 접속이 완료된 거고요. 만약에 로그아웃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로그아웃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거 필요 없이 그냥 탭을 닫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근데 사실 지금 로그아웃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다음 스텝에서 이 서버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령어를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그아웃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셨으면 다시 로그인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VPC 네트워크 환경 구축했고요. 그 안에 서버 구축했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 간단한 웹서버 설치까지 해보고 핸즈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스텝에서 진행할 부분은요. 일단 EC2 인스턴스 생성을 했고 이 생성한 EC2 인스턴스 안에 그 서버 소프트웨어를 아파치 하나를 간단하게 인스톨을 해서 실제로 웹 브라우저까지 접속을 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EC2 인스턴스 커넥트로 접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로그아웃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탭이 열리고 이제 새 모양의 네, 이런 식으로 뜨겠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그 오전에 보내드린 메일 안에 그 명령어가 모아져 있는 파일을 하나 또 드렸습니다. 지금 복붙 하실 때 조금 이거 입력하기 좀 길어가지고 복붙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서버 인스톨러부터 다운로드 해 주겠습니다. 저도 같이 다운로드 좀 인스톨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스톨이 완료가 되고요. 이게 되셨으면 요 인스톨러 이제 파일을 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한 여기서 조금 1분 정도 살짝 대기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명령어 실행 미리 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명령어 실행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진행을 해도 상관없고요. 네, 인스톨러 다운로드까지 완료되셨으면 이제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 파일을 먼저 해체를 다음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축 파일을 해체를 하고 나서 이 인스톨러 파일로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러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엄청 시간이 조금, 네, 있으면 뭔가 엄청 설치를 하는 것 같은 명령어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업 컴플리트라는 이 부분이 나오면은 인스톨 완료된 거거든요. 혹시 못 따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 저희가 메일로 파일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명령어가 적어져 있는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 파일에 적혀 있는 명령어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일단 인스톨러 다운로드하는 요 명령어부터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실행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압축 파일 풀어주시고, 언집으로 시작하는 명령어 실행해서 압축 파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톨러 그 디렉토리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실제로 인스톨러 실행해 주시는 것까지 완료가 되시면 화면과 같이 셋업 컴플리트라고 표시가 됩니다. 요거까지 표시되시면 인스톨은 완료입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하는데 뭔가 에러가 떴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시면 질문을 DM으로 주시면 CM 서포트 담당한테 질문을 주시면 이제 네, 대응을 해주실 거고, 혹시 붙여넣기가 어렵다 하시면 오른쪽 클릭으로도 붙여넣을 수 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들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실제로 이 서버, 저희가 지금 인스톨한 이 웹서버에 접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인스턴스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떠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 인스턴스 아이디를 클릭을 하시면 이 인스턴스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으신데, 요 맨 위에 퍼블릭 IPv4 주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퍼블릭 주소 활성화한다, 비활성화한다 선택했었잖아요. 거기서 활성화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퍼블릭 IP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거 클릭을 하셔서 아니면 이렇게 복사하셔서 이 IP 주소로 이, 이 IP 주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대로 입력하면 앞에 HTTPS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그 HTTPS에 대한 접속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HTTP 요거 땡땡 하고 슬래시 슬래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 IP 주소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있죠? 뭔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맞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HTTP 주의하시고 연결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뭔가 연결이 안 되고 계속 돌거나 혹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왜 그럴 것 같나요? 왜 연결이 안 될 것 같나요? 왜냐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안 그룹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까 EC2 인스턴스 커넥트를 사용해서 접속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사용자분이 이렇게 계시면 사용자가 이 매니지먼트 콘솔로 접속을 HTTPS로 접속을 해서 여기서 EC2로 이렇게 접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저희가 이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의 PC에서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HTTP에 대한 80번 포트에 대한 이 인바운드 접속을 허가를 해야지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은 접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이렇게 뜬 거고요. 접속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안 그룹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HTTP 80번 포트에 대한 보안 그룹을 설정, 그 접속을 허가를 할 건데요. 설정을 할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요 EC2에 대한 접속 권한을 너무 크게 설정을 해버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이외의 그 PC 주소도 다 접속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다 트래픽
같은 경우도 요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많은 요금이 발생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또 다른 PC에서는 접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PC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잠깐 꺼두고 아까 저희가 보안그룹 설정을 했을 때 들어왔던 요 왼쪽 메뉴에서 보안그룹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거기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즈온으로 시작하는 보안그룹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보안그룹 아이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아까 저희가 같이 설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규칙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번에 추가할 규칙은요.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HTTP 설정을 해주시면 포트 범위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80번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스를 선택을 하실 때 이번엔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여기서 내 IP를 클릭을 하시면 제 IP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제 IP를 설정을 해두고 이번에 이제 선택사항인 설명 부분에는 저는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my IP 어드레스라고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시면 아까랑 똑같이 규칙 저장 누르시면 아까 한 개였던 규칙이 이번엔 두 개로 늘어나 있습니다. 유형은 HTTP, 포트 범위는 80, 그리고 소스는 내 IP. 그러니까 각자 다르겠죠? 내 IP, 그래 설명에는 my IP 어드레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설정이 되셨으면 이제 접속이 가능할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보안그룹 설정하셔서 인바운드 그룹에 규칙 편집 누르시고 규칙 추가 누르셔서 여기 규칙 추가 누르셔서 HTTP 유형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My IP 클릭을 해주시면 뭐 IP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으로 설명 입력하실 분들은 입력하시고 규칙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규칙 추가된 것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퍼블릭 IP 입력을 할 건데요. HTTP로 접속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스턴스로 돌아가서 다시 저는 퍼블릭 IP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를 해서 브라우저로 들어가 보면 다시 입력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게 저희 회사의 캐릭터인데요. 크라냥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 화면이 나오고 핸즈온 세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여기까지가 웹서버 구축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AWS 초코 핸즈온 마치겠습니다.